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9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기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묘가 되겠습니다. 자,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고 뭐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지금 하고 있고 23일 날 개막을 해서 오늘 29 지나서 이제 30일째 접어들게 되는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야구 내지는 유도 정도 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여자 배구를 좀 이렇게 재미지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배구가 의외로 오늘 요번 대회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일단 도쿄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지는지 안 치러지는지는 이제 둘째 치고라도 일단 우리 선수들 건강하게 금메달 많이 따고 동메달도 좋고 은메달도 좋고 메달 많이 따면서 좋은 결실 맺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나 월령 미월의 기토가 되겠습니다. 미월의 기토는 어떻게 사주 배합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일간은 기토, 어저께 공부한 것은 무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 이거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토 이렇게 나눠 목과 토금수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음토. 그래서 양토와 음토를 합치면 그냥 오행으로 토가 되는 것인데, 양토라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요. 음토라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음토가 좋고 양토가 나쁘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중화를 잘 이룬 사주는 어떤 일간이든 좋은 사주고요.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조금 삶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난을 좀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 같은 경우는 제가 일간이 왕했을 때, 일단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토인 무토는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가 평원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아주 방대한 양의 그런 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왕토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양목을 얻어서 무토를 갖다가 소토소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했죠.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땅이 메말라 있으면, 사막처럼 물기 한 점 없으면 간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도 마찬가지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죠. 물이 있어서 땅이 마르지 않아야지만 작물을 심어도 나무를 심어도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동토, 얼어붙게 되면 이 또한 토로서, 땅으로서, 흙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온기가 있어야죠. 따뜻한 온기가 있어줘야지 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물은 수 중에서도 음수인 개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온기는 화 중에서 음화인 정화도 있지만은 양화인 병화가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땐 정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좀 공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무토일간 이 정도는 갖춰줘야지만 제가 말했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는 이제 개수, 병화 내지는 정화, 임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갖춰주게 되면 되는데, 이 중에서 병화 개수가 정화 임수보다 훨씬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해요.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동사원자 이렇게 쓰셔서 논밭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과수원 같은 것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원 같은 것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담장토라고 하죠.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또 분토라고 하는 작은
화분 같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작은 토를 갖다가 기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라 하더라도 무토는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의 토라고 볼 수 있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텃밭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무토하고 기토의 차이는, 기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임에 반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건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토, 그 다음에 건토는 다른 말로 조토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건토라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마른 땅이라서 나쁜 점도 있죠. 만약에 일간이 무토였다라고 하면 건토이니까 좀 안 좋겠죠. 그때는 물기를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아니라 임수라고 하는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수를 갖다가 제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기토보다는 물기가 없는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지만 제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여러분 이론을 받아들일 때 이건 무조건 좋다,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러한 조건일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이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이라든가 을목,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기토는 점체로 쓰는지는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토가 왕했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기는 쓰지만 이것도 예외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로는 기토를 갖다가 실하게 만들고 기토가 얼지 않도록 보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하더라도, 물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물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오미월이라든가 사주 전체가 화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수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토도 적당량의 수는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역시 무토가 임수 개수가 아니라 정화 임수를 쓰는 것에 비해서 공력이 떨어지듯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특히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는 대해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강호수라든가 큰 바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사수동류가 돼서 기토 자체가 큰 물에 휩쓸려서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쓸 때는 좀 적절하게 통제해 가면서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이 적정하게만 있어주면 좋은데, 그게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나한테 해를 주는 것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늦여름이라고 해서 다음 계절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또 4, 5, 미월 또 마찬가지로 4, 5, 미월이라고 하는 때가 모두 여름이긴 하지만은 4, 5월은 화왕절임에 반해서, 화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미월은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4개월과 같이 미월은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또 진술충미월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미월도 마찬가지로 뭘로 나눈다? 자,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을 갖다가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하나는 상반기, 하반은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상반월은 소서부터 이렇게 대서전까지를 보게 되고요. 대서전까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반월은 대서부터
언제까지 보냐면 입추 전까지죠. 입추가 되게 되면은 일단 미월이 아니라 신월로 보기 때문에 입추 전까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월 소서부터 대서까지는 이전 계절이 5월이었잖아요. 5월에서 바로 미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바로 뭐 한기가 생하고 그런 건 아니고, 뜨거웠던 것이 식는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과 사주를 볼 때는 동일하게 본다. 즉 화가 왕한 걸로 그렇게 봐서 5월의 사주 보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금수가 진기한다, 이렇게 보이죠. 금수가 진기하게 되면 한기가 생하고, 이 한기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삼복생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는데, 이 뜨거운 복날에도 한기가 생겨서 추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반월에 미월이라 하더라도 하반월에 태어났는데 금수가 많다, 이때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화를 용신으로 지용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 뭐 지장간, 저 정을기가 있으니까 정이 사령할 때 태어나면 어떻고, 을이 사령했을 때 태어나면 어떻고, 물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계절의 심천이라고 해서 이러한 계절의 심천을 생각하면서 사주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저께 무토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물론 제 양토가 아닌 음토라 하더라도 음토인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일간 자체는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왕하면 기본적으로 관살로서 억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양토인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서 소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음토인 기토는 왕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양토처럼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소토하기보다는 역시나 개수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을 위주로서 기토를 갖다가 보좌해 주면 되는 것인데, 묘리 기토 일단 물이 있어 주어야 되겠죠.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4, 5, 미월 중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여름이기 때문에 물기가 없는 토는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지금이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화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서 제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개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에 이렇게 뿌리를 두어야지만 개수가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역시나 하반월이기 때문에 금에 뿌리를 둔 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반드시 병화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만약에 대운이 금수운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금수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뿌리 있는 병화 하나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5월이라든가 4월 같으면은 병화가 원령 자체가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지 않지만은, 미월 특히나 대서가 지난 하반월의 경우에는 금수를 보게 되면 한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화는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미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 즉 사주를 중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원칙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미월의 기토의 사주를 한 번씩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중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중화가 되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토인 기토일간이 토왕절인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때, 물론 무토가 미월에 태어나거나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겁재 아니면 이제 비견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면 그렇다고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이라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무토 기토가 진술충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겁재가 왕한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준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간이 왕한 신왕 사주가 된다. 제가 사주를 볼 때는 신약한 사주보다는 신왕한 사주를 좀 더 좋아합니다. 일간 자체가 좀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식상, 재성, 관상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인성하고 비경겁제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진취적인 어떤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어떠한 그런 영향을 크게 받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의 그런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토가 미월이 되면서 일간이 왕하면 관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라든가 화초 같은 거 있죠. 화초나 여러 가지 과실수가 심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뜨거우면 물을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추우면 따뜻한 햇볕을 갖다가 비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병화를 쓸 것이냐 개수를 쓸 것이냐를 놓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수 병화를 위주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미월 중에서 대서가 지나서 하반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연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죠. 축토를 보게 되면 미토하고 이거는 두 개가 축 및 충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축 및 충이 되게 되면은 요게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토에 의해서 다 매몰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신금은 식신이 될 것이고, 축중의 개수는 재성이 되는 것인데, 특히나 식신보다는 재성에 있느냐 없느냐가,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데, 충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진다? 신금, 개수, 재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 신금은 수를 생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겠지만은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왕토의 기운을 그냥 설기하는, 단순하게 기운을 설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지에는 묘목을 봐서 기묘일주가 되고요. 을목이 이렇게 투출해서 을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도 해당이 되지만 목의 고지죠. 오행상 목의 고지가 되는 것이 또 미월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 을목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느냐? 이것도 뿌리를 둘 수 없는 게, 충이 되게 되면 신중에 있는 을목이 신중에 있는 신금이 또는 이렇게 연간에 있는 신금이 미중에 있는 을목을 갖다가 상해하기 때문에, 이 을목이라든가 요 미중의 을목은 극을 받아서 쓸 수가 없겠고요. 요 일지 밑에 있는 묘목이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을목 같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이라든가 아니면 그 종자라든가 아니면 묘종 같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묘종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추 묘종 같은 거 있죠. 상추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묘종을 사다가 우리가 심으면 좀 더 편하게 상추, 고추를 다시 재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을목을 본다든가 묘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잡초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잡초. 그래서 기토일간이 이렇게 을목, 묘목이 많게 되면 신경이 매우 예민해지게 되고요. 또 기토 자체에 잡초가 많게 되면 어떻게 땅을 자꾸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여기서 고추를 심거나 가지를 심거나 오이를 심어서 잘 재배를 할 때 뭐 하냐면은, 김맥이라든가 이런 거죠. 잡초를 솎아줘야지만 잡초가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내가 진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오이, 가지 이런 것들이 영양분을 못 받게 되면은 뭐예요? 잘 안 크게 되죠. 그래서 기토는 을목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묘목이 있는 것도 좀 단점이긴 단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미월에 수기가 한 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나서 운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자로 태어나서 운이 금수운으로 갔기 때문에 화가 없는 것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없는 것도, 이것도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갑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시지에서 자수를 하나 얻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게 될 때 자수 하나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 나쁘지 않죠. 하나만 있어도 어차피 운이 금순으로 가게 되면 이 수는 살아나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은 여자로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주 원국에 화가 없는 것은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주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죠. 처음에 이제 화운에서 목운으로 넘어갈 때 이 자수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남자라고 했을 때는 세운에서라도, 특히나 갑오 괴사 때는 세운에서라도 이렇게 좀 수가 살아나는 그런 때를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을축시 같은 경우는 뭐 축미중에 축토까지 갔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더 왕해지죠. 그렇다고 해서 기토가 을목을 보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거는 신금으로서 이런 을목을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 신금은 식신이 되죠. 그래서 식신 제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한 것은 조금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병인시가 되면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화가 있는데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뭐 목을 좀 많이 보기는 한다 하더라도 이 목이 병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장애되진 않는다. 병인시보다는 정묘시가 더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병인시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 같으면 뭐 진중개수 하나를 받죠. 어차피 축중개수는 축미충 돼서 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진중개수는 쓸 수가 있다 하더라도 토가 너무 많은 그런 사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갑목으로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제해 주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투출되는 게 일간이 더 왕해지죠. 사화를 받기 때문에 화는 인성이기 때문에 또 기토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나 이 마찬가지로 수기가 부족한 것이 단점.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은데, 여기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신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신내 뿌리를 둔 임수 투출했고요. 물론 이제 신금 축미충에서 토가 왕해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금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화가 없는 게 단점이 되는 것이고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그래도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임수 신금을 능히 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개유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개유시의 개수 있고 유금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축미충, 연월로 축미충에 일시로 묘유충까지 되게 사지전충, 유금도 깨지고요, 묘목도 깨지고, 축미충은 토만 왕해지게 되니까 별로 일간만 왕해지고 나머지 쓸 것이 하나도 없죠. 어차피 이 을목도 못 쓸 것이고, 뭐 개수 하나. 이 개수도 뭐예요? 여기 유금의 어떤 생을 받아야 되는데 묘유충에서 이 유금의 생을 못 받죠. 그냥 간단하게 토에다가 그냥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주는 그런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인데, 축미충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어떻게 될까? 좀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좀 초조한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이 많게 태어나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또 월드컵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또 코로나를 한번 이겨내 보도록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뜨겁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우리 명리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날이 더운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시간을 그냥 빨리빨리 보낼 수가 있겠죠. 자, 무더운 여름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